이생님 이생님 많이 길었네. 그래? 자, 봅시다. 우리 아빠 생. 자, 저거 보이세요? 보이죠, 보이죠? 자, 여기서 연습문제 3. 문제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건 당연히 무슨 오비탈? 당연히 이건 S고요. S고 여기 이제 최외곽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외곽선의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전자 발견 확률 90%까지의 영역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때 수능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뭐란 얘기예요?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원래 뭐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었죠?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레디얼 파트의 제곱에 거리의 제곱. 이걸 수능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수능 기출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A가 여기서는 어디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면적이 얼마? 0.9다. 그 경계를 저 A라고 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이게 뭐야요 이거? 이게 뭐예요? the most probable radius죠. 그 most probable radius의 값이 뭐라고요? A0 over Z. 알겠죠? 이때 A0의 값이 뭐라고요? 이게 보호반지름. 그 보호반지름은 저 A라고 표현된 것보다 더 멀어요, 더 가까워요? 더 가까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더 most probable radius 반지름은 한 이쯤 된다 이런 말이야. 요 자리에 뭐가 나타난다? A0 over Z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그럼 거기 선택지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선택지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은 감소한다. 맞아요? 아니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알겠죠?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명심할 것. 그 다음에 니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 발견 확률은 같다. 맞아요? 네. 이게 바로 S오비탈의 특징이죠. 이 특징을 뜻하는 독일어가 게라데 쓰세요. 게라데. 니은의 게라데 쓰세요. 디귿. 가의 A는 나에서 전자 발견 원자핵으로부터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다.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 밑줄 쳐볼까요?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 밑줄 쳐볼까요? 쳤어요? 네. 그걸 다른 말로? 전자 존재 확률이 90%.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the most probable radius. 쓰세요. the most probable radius. 그 the most probable radius라고 쓰고 옆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A0 over Z.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A는 그 the most probable radius가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 수능에도 나온다는 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때 핵의 전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라는 것에 대해서 수능은 절대 질문이 없습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핵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 따위의 질문은 수능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굉장히 정제된 시험 세트입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오류나 이견이나 취향이 있으면 안 돼요, 수능은. 그래서 수능에는 그런 취향에 따른 얘기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화학책, 어떤 물리학 책에도 핵의 전자가 있다 없다라는 언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예 없습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강사나 교사들이 핵의 전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그런 말을 표현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 사실은 핵의 전자가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알겠죠? 그럼 굳이 편을 가르자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여기에 전자가 있냐 없냐 그런 선택지 있다 없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 연습 문제 4. 자, 연습 문제 3은 수능 기출이고요. 연습 문제 4는 옛날 한참 유행일 때 KCHO 기출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또 나오네요. 전자, 부활견, 확률이라고 문제 나오죠. 전자 발견 확률. 이건 뭐란 얘기? 저거. R제곱, R제곱. 다른 표현으로는 PR, 로스라고 했었죠. 그게 원래 표현으로는 Radial Distribution 펑션인데 이게 지금 보이다시피 짠, 짠, 짠 이럴 거예요. 그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노드는 무슨 노드? 요런 거리상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요 노드는 레디얼 노드라고 했죠. 지금 몇 개? 2개. 근데 레디얼 노드의 일반 개수 표현은 뭐예요? m 빼기 l 빼기 1이죠? 맞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 l은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n은 이 경우 l은 어떻게 되겠어요? l은 넘어가서 n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l이 n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l이 0인 경우는 n이 뭘 수밖에 없어요? 3인 경우고요. l이 1인 경우는 n이 뭘 수밖에 없어요? 4. l이 2일 때는 n이 5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오비탈을 우리가 3s라 하고 이런 오비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4라고 하고 이런 오비탈은 5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주인은 3s거나 4p거나 5d예요. 요 세 가지 다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3s, 4p, 5d 중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되십니까? 그렇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자, 줄게요. 에잇. 세 번째 d 오비탈입니다. 자, d 오비탈은 각운동의 양력수 얼마입니까? 2죠. 각운동의 양력수가 2니까 자기 양자수가 값이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입니다. 그럼 이때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기함계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d 오비탈이 5가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첫 번째 일 3D 구조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시나 뭐가 있냐면 역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예를 들어 3D 오비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구동량 양계수가 2려면 적어도 주양계수가 3 이상이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3D 오비탈을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 우선 여기 찍을게요. 여기서 요래 역시나 빨간 거는 플러스 위상, 파란 거는 마이너스 위상을 뜻합니다. 저렇게 x축하고 y축으로 저런 분포로 저런 이제 함수값 분포 혹은 부호 분포로 나타나는 걸 얘를 d x제곱 빼기 y제곱이라 합니다. 좋아. 알겠죠?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요 Z축을 향해 보는 정사형 구조 그림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나 Y축으로만 놓고 그리면 보시다시피 X축으로 요래 Y축으로 요렇게. 그럼 이런 정사형 이미지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짜잔 짜잔 뭐가 나타난다? 앵귤러 노드가 2개 나타나는구나 를 알 수가 있죠. 이 앵귤러 노드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해서 정확하게 x축으로부터 45도 떨어진 것으로 앵귤러 노드가 2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다음 x, y, g에 대해 자 약간 스케치를 먼저 하면 자 이건데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저런 분포로 나타나는 녀석이 있는데 얘를 dz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 d오비탈에서 나타나는 앵귤러 노드 개수는 몇 개일까요? L이 돼서 2개가 나타나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요렇게 앵귤러 노드가 2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dz제곱은 앵귤러 노드가 어떻게 2개가 나타날까요? 네. 그렇죠. 지금 저 선효가 굉장히 애써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다 알겠어요? 선윤이 알겠어요? 선윤이 나와서 그려볼래요? 자, 이제
여기서 레디얼 로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핵에서 요래 해서 요 방향이 레디얼 로드고요. 요래에서 요 방향이 레디얼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콘 위쪽으로 시선 처리를 하면 빨간색, 파란색 함수값이 없어지고 다 함수값 0이 나타나죠. 저기서 바로 레디얼 로드 두 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앵귤러 노드입니다. 레디얼 노드 아니고. 그래서 앵귤러 노드는 열린 면이면 되고요. 꼭 평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렇게 그 곡면일 수도 있고요. 알겠죠? 근데 열려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 바로 이렇게 그리면 어려우니까 그 다음 dxy 오비탈은 xy 평면에 대해 z축을 향해 내려보았을 때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부터 45도 떨어져 있고, 자, 여기에 YZ 평면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ZX 평면이 있을 건데, 요 YZ와 ZX가 바로 앵귤러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앵귤러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은 여기서 그리기가 어렵고요.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dxy 오비탈의 입체적 모양 그림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dyz, dzx 역시 요 놈이랑 생긴 게 똑같고 방향만 달리 나타날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d 오비탈은 저렇게 5개가 나타나는데 저 5개의 이름과 모양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꼭 그림을 외워야 됩니다. 왜? 제가 나중에 베이게라 화합물에서 중요한 설명 방법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필드 티오리라고 하는 결정장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알려면 저 그림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때 요 두 오비탈 한꺼번에 뭐라고 부른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엮어서 네. 위로 두 개 한꺼번에 엮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EG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XY, YZ, ZX 세 개를 묶어서 T2G라고 합니다. 의미는 축방향이란 뜻이고요. 네, 이중 축태란 말도 맞습니다만 그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다음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T2G는 비축방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P오비탈의 이런 특징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녀석은 D오비탈은 게라데입니다. 게라데라는 게 무슨 말이죠? 네, 원점 대칭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같으면 함수값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같으면 이게 뭐냐, 함수값이 이 경우는 아닌데 하여튼 원점 대칭형일 때 게라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게라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프의 속성이 원점 대칭형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게 각운동량 양자수가 0, 2, 4 해서 이렇게 짝수일 경우는 항상 계라됩니다. 근데 각운동량 양자수가 1, 3, 5 일 때는 운계라됩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각운동량 양자수 0이면 S, 2면은 D, 그 다음에 각운동량 양자수 1이면 P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아무리 공부해야 SP, D 말고는 공부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아주 일반적으로 확장할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수리적으로 저런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라대, 운계라대 패턴이 저러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따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세현? 세현 뭐 참선을 하고 그래요. 어? 네 번째는 바로 F 오비탈입니다. F 오비탈이니까 각운동량 양자수가 얼마겠어요? 3이겠죠? 그럼 각운동량 양자수가 3이면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우와! 몇 가지? 7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3D 구조. 나는 모르겠습니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그림 10에 그림이 7가지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너럴 셋이라는 표현이 있고 큐빅 셋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큰 의미는 갖지 마시고요. 뭐 제너럴 셋이라는 방식으로 7가지를 표현할 수도 있고 큐빅 셋이라는 개념으로 7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또한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건 7가지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운동량 양자수가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홀수죠. 홀수기 때문에 얘는 계라대, 운계라대 뭐예요? 운계라대입니다. 운계라대란 얘기는 면대칭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12페이지의 그림 10은 나도 못 외워요. 알죠? 나도 못 외웁니다. 나도 못 외우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F오비탈은 교사들 중에 어쩌다가 한두 명 정도 F오비탈은 내는 경우도 있으나 그냥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을 정도로 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F오비탈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할 때까지 2번 다시 F오비탈 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됐죠? 네. 자, 이런 식으로 SPD 오비탈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됐다. 어우, 좋아. 됐어. 지금 몇 시죠? 11분이요? 21분이요? 애매한데? 10분 쉬었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한데? 애매한데? 그거 내가 주는 그거 뭐야 숙제들 풀어보고는 있어요? 네. 풀어보고 있죠? 풀고 있어요. 풀고 있어요? 질문도 제깍 하시고요. 학교 언제 가죠? 6월 5일 다음 주. 다음 주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가요? 아직 안 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가요. 각을 잡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갔다가 또 언제 와요? 일요일에 들어갔다가 또 바로 나와요? 네. 우리 이번에 2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나온다니까. 그래요? 2주 간다고 한 거니. 원래 3주였어. 뭐가 3주였어? 알겠습니다. 우리 처음 들었잖아. 우리 3주.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거 그 사장 쪽에 그거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사장 꼭 강의 다시 보시고 내가 드린 연습 문제 꼭 풀어봐요. 예.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뭐야 이건 내 거야? 아유 나도 갈래. 이게 이건가 내 건가? 노래방이야. 30분까지 가야 할 것 같아. 나도.